대한여시교 장로의 제105회 총회가 개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명성교회 수서반 결의 철회 헌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헌의안은 헌의 해당 부서로 가야 됩니다. 지금 총장 인준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반드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규칙부장님 맞습니까? 네, 맞는 감사합니다. 대로 하겠습니다. (2018년 8월에)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저희 신학생들은 총회재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꺾어버렸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105회기 교단총회는 역대 최악의 총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총회장 불신임과 총회 무효 운동까지, 그리고 총회 불복종 운동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총회의 심각성, 그리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된 세습 옹호파들의 주요 활동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날개란 최은총 전도사님, 네. 명성교회 수수반을 다뤄달라는 이 내용 어떻게 총회에서 진행됐습니까? 네, 그 총회에서 결과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묵살됐습니다. 한간에서는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제주노의 박영조 목사님이 채택 시간에 이 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안을 왜 이 본회의에서 다루냐라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규칙부장 총회장님이 규칙부장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해서 그 규칙부장님이 그거는 헌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첩받은 해부위원회로 보내면 된다라고 가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받아져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장로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보면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회기 본회의에서 구성된 명성교회 수습위원회, 요거는 본회의에서 다뤄야 결의를 된다. 했었죠. 네. 본회의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회의 규칙이 있는데 네. 규칙부장은 네. 이거는 그냥 부서로 보내서 네. 임원회에 다루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 하나 더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얘기했듯이 이번에 규칙부장이 너무 역할이 컸어요. 지나치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칙부장님이 또 수습 정권위원회 서기를 맡으셨어요.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의 서기를 맡은 분이 네. 이번에 규칙부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더욱이 좀 분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러한 중요한 다음 세대를 향해 정말로 중요한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고 끝없는 토론도 없이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 버리고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이중적인 태도가 뭐냐면 그 부서에서 처리하면 된다라고 부서의 의견을 뭔가 동조하는 그렇죠. 듯한 규칙부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네. 신학교육부장이 이 총장 인준 안건에 대해서 박수로 받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에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렇죠.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저희들이 문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삶은계란 김하중 전사님, 이 총장 인준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한 분, 이분 도대체 누굽니까? 네, 이번 총회 때 장신대, 호신대, 한인장신대 이 세 분의 총장 인준권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갑자기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의 남상홍 목사님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총원 중 총장 인준권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동북로의 손대호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가 귀한 주경신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신학교에 우리 총회가 파송하고 또 귀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우리 총장님 세 분을 오늘 우리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총회의 역사를 보면은 신학교 이사회에서 귀한 총장님을 선임했으면 우리 총회에서는 그저 큰 무리 없으면 다 그저 박수로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 사무국장님도 이렇게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학교육부 부장님이 보고하신 세 분의 총장님을 우리는 다 존경하고 또 귀한 이사회에서 선임을 했고 이미 또 교육부에다 이미 다 보고가 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총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 세 분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단 신학교 총장으로 받기로 그저 박수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서울 동남로의 총대 목사 총대 남상훈 목사입니다. 105회 총회장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지금 현재 그 총장 인준 문제는 그 헌법 시행 규정 부칙 5조에 따르면 인사의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그 총장권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회의를 다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상훈 목사님이 누구냐가 제가 주목한 문제인데요. 이분은 1화에서 명성교회 후원금 분배 책임 목사님께서 남 목사에게는 후원금을 주기로 했으니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셨던 분이고요. 지난 우리 2화 때 다뤘던 8.15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예장통합 인솔자로 가셨던 바로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명성교회 불법 세습과 관련이 있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 총장 인준권에 대해서 투표를 요청하신 겁니다. 이 남사모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서울 동남로의 재판국장으로서 세습 반대하는 당시 노회원들을 면직하고 출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세습을 옹호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왜 장신대 총장의 인준 문제를 무기명 투표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가, 그 의도를 저희들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투표에 있어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먼저는 투표 설명도 이제 다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 지역 노회들에서는 투표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표지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는데 하지 마세요. 뭘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재석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재석 인원이 지금 현재 772명입니다. 호신대 최홍진, 최은하 목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임성민 총장님은 인준이 부결되셨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랬을까, 이 투표를 왜 붙였을까라는 부분인데, 내세우는 주장은 아까 우리 맥반석 전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인사라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총회 연금재단 사무국장은 박수로 받았거든요. 근데 총장은 이 법을 들이대면서 투표로 간다는 거는 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뭔가 이 총회 진행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인데, 인사 문제라서 끝까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총회 연금재단 사무국장도 사실은 투표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박수로 받았어요. 그런데 굳이 남사모 목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장신대 총장 인준 문제는 투표로 가져가는 이 의도가 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세습 반대 활동을 하면서
세습을 옹호하고 명성교회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예장통합뉴스의 최경구 목사, 그리고 서울 동남로의 남사문 목사,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인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때 총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 쪽으로 최경구 목사님이 연락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이번 총회 결과가 어떤 건지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과간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면 이렇게 하겠나. 야, 임정민이 하나 떨어지는 거 해도 나는 오늘 큰 성공이다. 씨. 아니 그러면 명성은 이제 정치부로 넘어가서 정치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정치부에서 끝난 거라고. 정치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가서 다룰 거 아니에요. 그 헌의안을 어떻게 할지 정치부에서. 그러니까 정치부에서 헌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정치부가 다룰 사안이 아니다. 왜? 작년에 총회에서 결의했잖아. 이렇게 해서 반려, 아니 임원회 그냥 돌려주든지 아니면 반려하면 가운데로 하면 끝나는 거야. 임원회는 그대로 받으면 아니 그만해. 이거 더 이상 문제 못 삼아 이제는. 명성 끝났다고. 명성은 살고 임성규가 죽었다고. 악인들이 희희낙낙하고 승승장구한다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총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들이, 그리고 총회를 잘 알고 총회법을 이용해서 명성교회 세습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장신대를 걸고 넘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신대를 장악하고 또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교단을 통제하고 신학생들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찍어내려고 하는 신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끝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 신학생들에게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감정적으로 선동해서 총회를 뒤집자, 솔직하게 이런 요청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목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선택대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언가 총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소수, 그리고 총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의 세력을 등에 업은 총장 후보가 만약에 새롭게 장신대 총장으로 인준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 신학생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거부하고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 교단 현안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행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하나 목사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니까 아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로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이 정말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총회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그런 총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목사님께서 명성교회를 잠깐 떠나시면 이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총회가 더 이상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 그리고 목사님들, 전도사들 더 이상 욕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께서 제발 먼저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말까지 김하나 목사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것을 본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다 진행되었던 모든 총회의 작품들, 그리고 총회의 어떤 각본들, 진행되어 왔던 모든 그 작전 세력들과 배우들, 이 뒤에 김만하 목사님 당신이 있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